다음은 사례 5번인데요. 사례 5번은 취득원가가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도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보다는 큰 경우입니다. 자, 이 사례 5번은 사례 4번과 다른 것은 다 동일한데 이 취득원가가 5만 5천 원이란 요점이 다르고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S사의 자산부채 중, 즉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는 항목이 이 추가 정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앞서 기본정보 2, 3하고 똑같은데요. 건물과 기계장치가 각각 장부금액이 17,500원인데 공정가치는 19,500원이고 기계장치는 장부금액이 25,000원인데 공정가치가 28,000원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정보 4와 같이 P사는 B집의 지분에 대해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취득 시점의 P사 회계 처리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 55,000원 취득 원가니까 이 부분이 종속기업 투자지분 차변에 기록이 되겠고요. 그것이 반영되면은 여기 음영이 된 것처럼 현금은 45,000원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지분은 55,000원이 돼서 이와 같이 시산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조정 준비 단계는 두 시산표를 단순 합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질 텐데, 종속기업 투자지분과 종속기업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는 취득원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아마도 영업권이 발생되긴 하겠지만, 이게 기본정보 앞에서 2번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자본금, 이익여금, 건물, 기계장치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한 논리로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보시는 요 B집의 지분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아까 기본정보 4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다 더하면은 65,000원이 되기 때문에 65,000원의 비례적 지분 그래서 20%인 13,000원이 B집의 지분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5,000원과 65,000원의 차이에다가 13,000원을 빼주게 되면은 결국은 3,000원만큼이 차이가 납니다. 요걸 이제 분기로 나타내면은 종속기업 투자지분 원가가 55,000원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미처분 이익여금 65,000원 그리고 65,000원의 20%인 13,000원만큼 B집의 지분이 되기 때문에 즉 대차평균의 논리에 따라서 영업권은 3,000원이 됩니다. 요 3,000원이 여기 3,0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결 정산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시산표를 단순 합산한 후에 여기 있는 분계를 여기다가 반영을 한 다음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더해주고 빼주게 되면 이와 같이 연결 시산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 6번인데요. 사례 6번은 취득원가가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는 작고 이 순자산 공정가치는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큰 그런 경우입니다. 자, 기본정보 6은 기본정보 4, 5와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요. 여기 취득원가가 5만원이라는 점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밑에 있는 요 공정가치 차이 항목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P사는 B집의 지분에 대해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한다는 요 부분도 기본정보 5와 동일합니다. 자, 취득 시점 P사의 회계 처리를 보겠는데요. 현금 5만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아마도 종속기업 투자 지분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이 되겠고요. 그걸 반영하면 시산표는 이와 같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연결 조정인데요. 두 개의 시산표를 단순 합산하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 지분과 종속기업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자, 취득원가가 5만원이고 이 65,000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금, 즉 종속기업의 자본금인 만원과 이익여금 5만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정가치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20% 하면은 13,000원. 앞서 기본정보 5하고 동일한데 이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만원이 빠져나오고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나온 금액이겠고요. 그 다음에 B집의 지분이 13,000원이니까
대차 평균에 따라서 염가 매수 차익, 영업권이 아니라 더 싸게 샀으니까 요만큼은 이익이 됩니다. 이 염가 매수 차익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익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염가 매수 차익은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연결 정산표는 두 개 합친, 아까 기본 단계에서 이 두 개를 합친 거에다가 요 연결 조정 분계를 여기다 이제 반영하고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더하고 빼면 이와 같이 연결 시산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 논리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연결 재무제표 작성 솔루션인 아이콘을 가지고 이 지금 설명드린 경우에서 사례 3번과 사례 2번과 사례 5번에 대해서만 제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 솔루션인 아이콘을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 작성 솔루션 아이콘을 가지고 기본 정보 5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어본다는 것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 솔루션 이 아이콘에 직접 정보를 기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연결 정산표, 시산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 5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그런 예제고요. 일단 이 아이콘에서 이 아이콘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현재는 메인 시트 빼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서 연결 분계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시트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트의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이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트인 기업 목록 시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오류 검증은 각각의 시트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거나 그 정보 간의 일관성이 불일치한다거나 그러면 이 오류 검증에 해당 셀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다시 수정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목록 시트에 들어가서요. 이 문제가 지금 2001년 1월 1일이니까 여기다가 2000 그냥 이렇게 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취득일자의 연결 회계처리니까 보고기간 말도 2001년 1월 1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보고기간 말이라고 하면 2001년 12월 31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문제 자체가 취득일 시점의 문제니까 여기 보고기간 말을 이 보고기간 초와 동일하게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명은 이 예제에 있는 것처럼 P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은 뭐 입력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사의 기능 통화는 지금 예제에선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원화라고 가정을 하고요. 표시 통화도 원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이런 예제와 같이 간단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솔루션이 아니라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 통화라든지 표시 통화 같은 것을 맨 처음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율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세율을 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명 S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화, 그리고 이쪽도 원화, 그 다음에 세율도 0%라고 하겠습니다. 세율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종속기업 투자지분 이연법인세 계산에서 내가 할 거냐, 그 이연법인세 계산을 하지 않을 것이냐를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0%라고 한다면은 세팅하지 않는 결과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다음에는 다음 시트인 환율 정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예제 자체가 지금 해외 종속법인을 염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율 정보 시트는 그대로 기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구조 시트인데요. 여기서는
앞서 우리가 설정한 그 지배기업의 명칭 P사를 그대로 써주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가 오류가 뜬 거는 당연히 지배기업이 있으면 종속기업이 있어야 되니까 이 S사라고 거기다 입력하는 순간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오류가 OK가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있으면은 당연히 최초 취득일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정보들이 하나하나씩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오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시트로 넘어가는 경우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분구조 F8번이 지금 입력이 되지 않았다거나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안 맞는 그런 오류 검증 시트의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뜨기 때문에 아하, 최초 취득일자가 기입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초 취득일자는 2001년 1월 1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최초 지분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80% 하고 80%를 하는 순간 지배가 됐으니까 지배 또는 지배 후 취득, 지배 후 처분, 그 다음에 지배 후 처분도 지배력을 상실하는 지배 후 처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배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취득원가는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55,000원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화는 원화냐, 뭐 US 달러냐, 유로화냐, 엔화냐, 위안화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원화라고 하고, 그럼 이제 환율이 1이니까 이게 그대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서는 추가 취득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실행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특별히 눌러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실행 버튼 눌러보도록 하면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어떤 그 매크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질 지분인데요. 이 실질 지분은 앞에서 기초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80%라고 이미 지분 구조에서 80%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실질 지분은 당연히 80%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배 종속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거미줄 같이 아주 촘촘히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계속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 지분율을 구할 때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이렇게 루프를 돌아서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코드로 다 세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행 버튼을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작성한 게 여기 남아있다면 클리어를 눌러주시고 그걸 다 없애준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굳이 클리어를 안 누르고 실행 버튼을 눌러도 이게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갱신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 버튼을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대략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한 1분 정도, 한 1, 2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입력된 정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 시트를 다 돌면서 이 안에 있는 시트에 셀을 전부 다 돌면서 루프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안 들어가니까 갑자기 강제로 멈추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시트를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는 노란색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그 값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맨 끝에 보시면은 여기처럼 실질 지분율 곱하기 법인세인데, 지금 법인세가 제로다 보니까 당연히 실질 지분율 곱하기 법인세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연법인세에 대한 어떤 증감 내역 부분에서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제 원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 4장 정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정보인데요. 재무정보 시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재무정보 시트를 누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제가 한번 클리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입력된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이 그 취득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델타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라면 1년 동안에 뭐 지급했던 배당 금액이라든지 1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 그 변동분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례에서는 따로 여기다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본 상계입니다. 자, 투자자본 상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 부분에서 이렇게 지배구조 트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노란색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노란색 부분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예제에서 기본정보 5번을 보시면은 여기 건물과 기계장치가 각각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헤더를 보시면은 최초 취득 시 피취득자 자본 계정 과목 및 장부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본 계정 과목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S사의 지금 취득일 시점의 시산표가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 부분은 여기 10만원, 여기 만원과 미처분 이익여금 5만원 여기다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자본금과 그리고 금액은 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계정 과목 2는 제가 뭐 이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그냥 편의상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번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종속기업의 투자 지분과 자본을 상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으면 당연히 오류니까 이 상태에서 다른 시트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류 검증 시트에 이 셀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는 해당 자본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다시 입력해 주면 여기 OK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다른 건 집어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헤더를 보면은 최초 취득 시 피취득자 공정가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요. 오류는 이 유형은 여기서 건물과 기계장치니까 건물은 삼각자산이죠. 예, 삼각자산이니까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계정 과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건물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건물에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다가는 내용연수를 그냥 가상으로 5년 월할이니까 5 곱하기 12월 해서 60을 집어넣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차이니까 2,000원인데 2,000원만큼 공정가치가 더 큰 거죠. 클 때는 요 차이를 양수 2,000원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앞서 기초정보에서 이연법인세가 0%라고 법인세율이 0%라고 가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계산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세팅을 했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따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데 앞에서 이연법인세율을 몇 %라고 입력을 하고 게다가 또 이연법인세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이 이 차이 금액에다가 그 법인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실질 지분율 곱하기 법인세율을 이전 시트에서 따로 구하는 거를 보셨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이어질 때는 이렇게 한 방에 뭐 80% 곱하기 법인세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곱하기 법인세율, 그걸 이제 따로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요 차이 금액과 곱해서 요 금액으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계장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장치도 삼각자산이니까 여기다가는 기계장치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상으로 60이라고 하고요. 차이 금액은 28,000원에서 25,000원을 뺐으니까 3,000원입니다. 양수겠죠. 더 크니까 3,000원 입력하고 이와 같이 한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차이가 없으니까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은 첫 번째 사례니까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순자산 장부 금액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사례에서는 추가 취득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번 쭉 가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양이 많죠. 예, 이거는 뭐 10차까지 추가 취득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이렇게 컬럼으로 세팅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뭐 커서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계산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최초 실질 비지배 지분율,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80%가 실질 지분율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율이 20%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차이 최초, 이 후속은 이 공정가치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걸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트의 모든 데이터가 새로 생성됩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누르겠습니다. 자, 예를 누르면은 공정가치 차이가 나는 항목이 몇 개였습니까? 2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게 요 2줄을 기준으로 해서 2개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후속 처리 대상 금액, 공정가치 차이 금액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앞서 제가 입력한 그 잔존 내용 연수 5년 곱하기 12월 해서 60개월 요게 들어가고요. 지금은 현재 취득일자 시점에 연결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판매일이 따로 나올 필요가 없겠죠. 지금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외부 판매일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쪽에 오른쪽 노란색에도 그 외부 판매 비율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 기본정보 5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고 내부거래 트랜잭션 요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기본정보는 내부거래 정보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취득 시점의 연결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거래 후속도 당연히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또 제가 클리어를 눌러도 되고요. 그냥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실행이나 클리어를 아무거나 눌러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클리어와 실행의 차이는, 클리어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을 돌리다가 과거에 입력했던 정보가 남아있으면 뭐 안전하게 클리어를 한번 하시고 나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부거래 밸런스는 혹시 이제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채 뭐 서로 이제 상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 부채가 서로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항목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연결분기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분기라고 앞에 접두어가 붙은 것들이 실제로 분계가 이제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또 결과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종속기업 투자지분 55,000원, 만원, 자본금과 이익영위 5만원, 그리고 건물, 기계장치 3,000원,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13,000원, 그 다음에 영업권 3,000원이 나오는데 요거를 교재 분계하고 비교해보면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55,000원, 그 다음에 만원, 5만원, 2,000원, 3,000원, 그 다음에 최종 영업권이 3,000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이 이와 같이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분계 내부거래라든지 연결분계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은 지금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실행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고요. 뭐 실행 버튼 눌러도 뭐 내용이 뜨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연결분계 기타도 지금 뭐 내용이 따로 없으니까 바로 취득 시점이니까 따로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추가 취득도 여기도 따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결분계 통합은 이 앞에 접두어 연결분계라고 들어간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합쳐가지고 중복값을 없애고 차변대변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통합분계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결과가
통합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분계 통합을 작성한 후에는 시산표를 입력해서 이 연결분계를 반영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 상단의 메뉴에서 지금까지는 연결분계 버튼을 눌렀을 때 밑에 주황색의 시트가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의 시산표를 가지고 합산하고 요 연결분계를 반영한 다음에 계정 과목을 통합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아이콘에서는 연결 정산 이 버튼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버튼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요 화면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시산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배회사, 종속회사의 시산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시산표는 어떤 회계 프로그램을 쓰느냐, 어떤 ERP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산표의 양식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갖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엑셀 시트에서 이렇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명칭으로 보통 시트명을 정하고요. 그 A5, 그 다음에 B5, C5, D5 요 위치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5 셀에는 한글로 반드시 코드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B5는 과목, 그 다음에 C5는 차변, D5는 대변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B2에다가는 회사명과 B3에는 그 일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계정 과목이라든지 그 라인이 행이 계속 삽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위치에 이 헤더가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배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도 이 규칙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시산표는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시산표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속회사 입장에서,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55,000원을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현금은 10만원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지분이 55,000원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 부분이 여기 P사에 보시면은 그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요것을 적절한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불러오는 것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산표 입력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서 그 엑셀을 임포트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시산표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혹시 시산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삭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포맷에 맞춘 들어가 있는 엑셀이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요. 저는 여기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클릭을 하면은 그 양식대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참고로 혹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당연히 맞기 때문에 그런 에러 메시지가 안 떴는데요. 차변과 대변의 그 합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뜨면서 아예 임포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사와 S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약식 명칭을 이제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최상위 지배회사는 AA, A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종속기업들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회사명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한글로 지배라고 하고요. S사는 종속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 일자는 아까 취득일자의 지금 사례였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 둘 다 똑같이 2001년 1월 1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아까 그 규칙에 따라서 작성되었던
그 엑셀에서 바로 불러와서 이 안으로 시산표가 임포트 되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리드 TV, 트라이어 밸런스, 시산표, 데이터 AA, 그러니까 지배기업의 데이터가 아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A5하고 D5의 코드, 과목, 차변, 대변 요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계정 과목은 이게 5자리냐 뭐 6자리냐 코드의 자릿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앞에 접두어가 자동적으로 AA가 붙고요. 여기는 AB가 붙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분계 통합은 아까 그 연결분계에서 작성했던 그 통합분계가 들어오는데요. 이건 이제 템플릿상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 정산표상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현재 5자리 코드인데 그거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일치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메뉴를 설명드리면서 그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연결 정산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연결 정산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기존 연결 정산표 시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실행하시겠습니까? 묻는 그런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아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시산표를 이렇게 세로로 묶는 거고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 가로로 합산을 했는데 이 솔루션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합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이 결국 나중에 연결 조정 분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세로로 합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세로로 합산하지 않고 가로로 하게 되면은 통합 계정 과목을 매핑해야 되는 그 단계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을 단계상으로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세로로 통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버튼을 누르겠는데요. 계정 과목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이 두 지배회사, 종속회사 시산표가 각자 개별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만 나오니까 연결 조정 분계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비지배 지분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기타 이 연결 분계에 특별히 추가가 돼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추가를 해도 되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목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기본 과목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6개의 기본 과목이 추가되는데 이 중에서 필요가 없는 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정가치 조정과 그다음에 영업권 조정과 여기 제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하나씩 제거되고요. 비지배 지분 순이익도 여기서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예제가 영업권과 비지배 지분만 나오는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염가매수 차익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 버튼을 누르고 이와 같이 2개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요. 이렇게 음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산표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얘네 자체는 제거가 안 됩니다. 여기 하얗게 된 것만 제거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는 여기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와 같이 새롭게 집어넣은 그 계정 과목이 위에 더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결 조정 분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상단에 연결 조정 분계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조정 분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연결 분계를 수동으로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연결 통합 분계를 작성해서 그거를 불러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누르게 되면 연결 분계 통합 시트가 생기고요. 여기서 노란색 영역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영역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와 같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계정 과목이 코드가 따로 없죠. 이거는 이 시산표에 들어가 있는 개별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시산표 또는
아까 계정 과목에서 추가한 그 계정 과목이 아닌 그냥 템플릿상에서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확인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얘를 반드시 이 시산표 또는 추가한 계정 과목으로 매핑할 수 있으면 그걸로 반드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AB 잉여금이니까 누르게 되면은 한글로 잉여금 치면은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요. AB 쪽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이 밑에 있는 AB 37700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비집의 지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집의 지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밑에 영가매수 차익도 영업권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권을 치면은 이와 같이 세팅을 해주면은 이게 살색이 전부 다 없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연결 조정 분계 앞에서 통합 분계에서 불러온 그 연결 조정 분계가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더하고 빼고 해서 결국 합산, 연결, 조정 후 시산표가 오른쪽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계정 과목들이 뭐 지배회사도 현금이 나올 수 있고 종속회사도 현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거를 통합 계정으로 계정을 통합해서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라든지 뭐 또 다른 보고용 목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나오는 그런 계정 과목으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다른 연결 솔루션에서는 사전에 연결 계정 과목 매핑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데 이 아이콘은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직관적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이제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통합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통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전체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뭐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이거하고 매핑되는지 하나하나씩 봐야 되겠죠. 결국은 여기 통합 계정 과목으로 전체 다 매핑이 끝나야지만 다음 단계 그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통합 계정 과목은 내가 외부 공표용으로 나오는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각 회사들마다 또는 사용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더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 상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매출 한글로 치면은 이 매출 채권 이렇게 매핑하는 방식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 실무적으로는 이 방식이 아마 더 편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검색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주로 이제 한글로 찾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같이 설정해주고 여기를 매출 채권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보기를 한 다음에 재고 자산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고 자산 하고요. 검색을 누르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것도 통합 계정 과목으로는 재고 자산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괄 수정에서 이 드랍다운 리스트에 나오는 거는 이 통합 계정 과목 편집에서 세팅한 그 부분이 여기 드랍다운 리스트에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다 클리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는 한꺼번에 제가 편의상 유형자산으로 제가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도 이렇게 해서 컨트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유형자산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꺼번에 바뀌는 게 보이시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하나, 뭐 다 가능합니다. 종속기업 투자 지분은 종속만 쳐도 자동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요. 매입 채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와 여기 매입 채무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꺼번에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수정을 버튼 누르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여기 하나만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차입, 예, 차입금이 있죠? 수정을 버튼을 누르고요. 자본금도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자본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 예, 누르겠습니다. 현금은 지금 하나 빠졌죠? 예, 현금은 얘와 얘를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통은 이제 외부 공표용 계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서 수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요게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한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정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매핑이 끝났으니까 결국 이 작업을 일단은 클리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시산표가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을 결국 대차대표,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분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이 지금 아이콘에서는 현금 흐름표는 지금 자동으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본 변동표도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이제 작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표는 지금 버전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데 두 개의 개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 다음에 아까 그 연결 조정 분기에서 혹시 현금이 주고받는 거래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그 연결 정산표처럼 마치 연결 정산표처럼 두 개의 그 현금 흐름표를 합산한 다음에 거기서 조정하는 방식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데 요거는 워낙 그 현금 흐름표의 계정 과목들이 회사들마다 좀 다르고 그걸 표준 계정 과목으로 세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콘을 가지고 처음부터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정산표를 작성한 후에 최종적으로 연결 조정 분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정 통합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사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